나는 조건 안 보고 사랑만 보고 결혼했어요. 아무도 축복해주지 않아. 당연히 조건 봐야 돼. 내 인생 갖다 바칠 건 아니잖아. 소중한 내 옆에 누굴 둘 건지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 인간은 도화지 같아서 있잖아. 엄청 많이 영향을 받아. 건강한 사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아. 내가 어제 이혼숙녀 캠프를 보고 진짜 소리내서 꺼이꺼이 눈물이 났어. 왜냐면 거기에 출연한 한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가 정말 안아주고 싶을 만큼 안쓰러웠어.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잘못 만난 것 같아서. 그 남편은 4, 5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들어간 회사에 동료나 친구를 잘못 만난 것 같아. 그래서 바람도 많이 피고, 그리고 아내를 목 조르기 해놓고서는 친구랑 통하면서 자랑을 하네? 그러면서 계속 희죽희죽 웃어. 안 그랬던 사람도,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있잖아. 친구를 잘못 만나잖아? 물들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맞고, 금묵작인 거 맞아. 먹물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거 맞다는 거지.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30이 돼도 우리는 참 이렇게 흰색 도화지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곁에 둬야,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잘 만나야 인생이 아름답게 다채로워진다. 인생이 힘들게 다채로워지는 거 말고, 그걸 진짜 명심하고 소중한 내 옆에 누굴 둘 건지, 누구와 함께 할 건지는 아주 신중하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 인터뷰하면서 할미 언니가 그랬잖아.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이라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인데 지혜롭고 깐깐하고 현명하게 선택해야지. 내 인생에 걸린 문제잖아. 결혼할 때 있잖아. 조건 본다고 하잖아. 당연히 조건 봐야 돼.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봐야 되고, 나랑 가치관이나 방향이 너무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방향인지 봐야 되고, 윤리, 도덕적 의식이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인지 봐야 되고,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인지 봐야 되고, 나의 강점과 장점을 얘기해주는 사람인지 아닌지 봐야 돼. 볼 조건이 너무 많아. 사실 결혼 전에 터뜨릴 수 있는 폭탄은 다 확인하고 결혼을 해도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 그러니 당연히 면밀히 따지고 조건 봐야 되는 거지. 나는 조건 안 보고 사랑만 보고 결혼했어요. 아무도 축복해주지 않아. 봉사하는 거야 뭐야. 내 인생 갖다 바칠 건 아니잖아. 조건 보셔야 된다. 근데 그 조건이 물질적인 조건에만 치우쳐 있지 않으면 돼. 물질적인 조건은 10개의 조건 중에 한두 개는 되겠지. 봐야지 그것도. 나의 경제관념이랑 비슷한지도 봐야 되고, 같이 으쌰으쌰 만들어갈 방향이 같은지 봐야지. 근데 그것만 보고 결혼했다가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내가 감당하고 감내해야 될 게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럴 거면 혼자 살아라. 혼자도 충분히 새끼 먹고 안락한 곳에 잘 수 있는 능력들 되니까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품을 내어줄 수 있는 다정한 우리 다정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정한 사랑은 내가 점점 나의 색을 잃어가고 나 스스로를 헷갈리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더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그게 사랑이다. 널 헷갈리게 하잖아? 그리고 너의 자존감을 깎아먹잖아? 너의 색을 잃어가잖아? 인연이 아니다. 결단해라. 여러분, 제가 주말에 다정이들이랑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무무를 하면 꼭 나오는 연애 질문이 있어. 그 연애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사랑과 연애 빼면 또 나도 시체거든.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인간이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사랑을 그래서 더 좋아했던 것 같아. 근데 사랑에도 명과 암이 있거든? 이 사랑 때문에 성숙해지고 성장하기도 하지만 이 사랑 때문에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도 진짜 많아. 그래서 그 무무를 보면 우리 다정이들이 연애하면서 나만의 색을 버리거나 자존심을 버릴 만큼 아주 치열한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 사랑도 해볼 법하지만 좀 나를 지키면서 나의 색을 선명하게 만들면서 하는 연애가 나는 진짜 건강한 연애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건강한 연애를 하기 위한 방법은 있어. 건강한 사랑을 하려면 첫 번째는 나의 색과 물론 상대의 색도 지키는 대화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말은 내가 너무 맞춰줘도 안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무조건 나에게 맞춰주는 걸 바라서도 안 되는 거지.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모두에게 인정 욕구가 있거든? 근데 사랑하면 가족보다 친구보다 훨씬 더 밀접해지고 가까워지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는 인정은 엄청 큰 영역을 차지하거든? 약간 연인끼리 다툴 때 항상 이렇거든? 너 때문에 그래. 너가 그랬잖아. 너만 안 그러면 되잖아. 너가 늦게 왔잖아. 너가 연락 안 받았잖아. 너가 뭐 그렇게 되잖아. 상대방과 내가
생활 패턴이 다를 수 있고 취향이 다를 수 있고 연락의 빈도나 연락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상대와 내가 틀린 점을 찾으면서 아웅다웅 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넌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는 대화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사랑이나 연애나 부부관계가 잘 안 풀릴 거야. 분명히. 근데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맞춰주라는 거 절대 아니야. 나의 색을 명확하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까진 가능해. 나에게 이 선을 넘으면 우리는 분명히 많이 다툴 것 같아.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는 가스라이팅 역할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색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색을 명확하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현 남편이랑 썸 탈 때 그리고 이제 연애 초기에 남편은 술 먹는 걸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술자리를 하는 것, 그리고 반주를 하는 것. 그런데 나는 아예 술을 안 먹었어.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새빨개지고 피곤하니까 술을 안 좋아했었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의 술 약속이 있는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삶의 패턴이 너무 달랐던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일주일은 견디다가 2주 차에 얘기했어요. 나는 술자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상현님이 매일매일 술자리가 있다면 이거는 우리의 다툼의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생활 패턴을 어느 정도의 중심을 맞췄으면 좋겠고 이게 다툼의 여지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거든. 근데 고맙게도 상대는 그걸 너무 존중하고 술자리의 빈도를 일주일에서 3일, 3일에서 이틀, 이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줄여주더라고. 그 역시도 당연한 게 아니고 상대가 나의 패턴에 내가 생각하는 거에 조금씩 맞춰준 거거든. 나는 절대 그게 당연하다고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서로의 삶의 패턴을 맞추거나 좋아하는 취향의 중도를 맞출 수 있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연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진짜 중요한 두 번째는 나를 잃지 않는 경계가 필요해. 예를 들면 사랑하게 되면 상대의 시간을 모두 점유하고 싶어 하거든. 난 지금도 그래. 지금도 퇴근하고 강아지 산책 같이 했으면 좋겠고 내가 잠드는 시간에 같이 남편이 잠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 일어나는 시간에 남편도 일어났으면 좋겠어. 사실 이걸 좀 많이 억누르고 있는 거야. 이 말은 상대의 시간과 나의 시간 그리고 상대의 성장의 시간과 나의 성장의 시간 이런 관계에서 상대의 시간과 내 시간에 대한 경계를 둬야 된다는 거야.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거든. 실제로 사랑을 하게 되면 같이 먹는 게 행복하고 같이 노는 게 행복하고 같이 부대끼는 게 좋아서 약간 그 루틴이 깨질 수가 있어. 특히 막 사귄 지 얼마 안 된 때는 더 그렇겠지.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같이 살찌잖아, 우리처럼. 그런 것처럼 사랑에 폭 빠져 있을 때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거든. 근데 건강한 연애가 오래 지속되려면 나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의 시간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나의 자기 개발을 하고 나의 커리어를 높이고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되는 거지. 나를 계속 잘 가꿔내지 못하면 상대에게도 매력을 느끼게 하기가 어려워. 정은 붙지만 매력과 존중과 리스펙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나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NO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해. 왜냐면 이 경계를 지키기가 너무 어렵거든. 예를 들면 나는 사람들이랑 만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가족들이랑 모임도 많고 친구들이랑의 모임도 많고 사적인 모임, 비즈니스 모임 너무 많아. 근데 이 모임에 항상 부부, 동반으로 가고 싶은 거지. 근데 상대는 내향형이거나 혼자 있는 시간으로 충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되게 스트레스거든. 왜? 나의 시간이 뺏기거든. 그리고 상대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춰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노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해. 그렇게 노라고 말하면서 내 시간에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상대의 관계를 위해서. 평생 오케이 걸, 오케이 맨은 없어. 적당선을 넘기 시작하면 질리거나 지치거나 떠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노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일이 될 거야. 그걸 존중해 줄 필요도 있지. 건강한 연애는 절대 한 사람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관계를 통해서 더 성장하는 나를 마주하기야. 1번, 2번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있잖아. 이 3번이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 이런 말 하잖아. 그 두 부부는 진짜 잘 만나서 결혼했다. 저 두 커플은 서로를 만나고 진짜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떠오르는 커플이나 부부 있어? 나는 있거든? 나. 우리 신혼이라 좋아 죽는 것도 있어. 근데 사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남편을 만나서 진짜 나를 발견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의 강점이나 장점을 사실 난 모르고 살았는데 남편이 눈으로, 마음으로, 말로 알려준 게 굉장히 커.
그래서 내가 남편을 만나고 1년 뒤에 책을 쓰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책을 출간하기까지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채로운 인생으로 펼쳐질 수 있다. 좋게든 안 좋게든. 그래서 상대를 통해 발전하는 나를 마주해야 돼. 그래야 건강한 관계와 건강한 연애와 건강한 부부 생활이 된다고. 그래서 나는 확신하는 편이야. 내가 요즘 느끼는 생각인데,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있잖아. 지나간 일에 연연하거나 지나간 일에 크게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왜냐면 앞으로의 일이나 삶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들이닥치니까 지나간 일에 연연해 있고 머물러 있고 발목이 잡혀 있지 않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멘탈이 센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 그래서 진짜 멘탈 꽉 잡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차이는 과거에 머물러 있느냐 미래를 위해 달려가느냐, 이 두 개의 차이로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긍정적이거나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제의 일은 기억도 못해. 예를 들면 오늘이 수요일이면 월요일날 뭐 먹었지? 또 헷갈리는 거야. 그게 너무 바쁜 일상 속이긴 하지만 오늘 먹을 저녁, 내일 할 점심에 더 많은 에너지를 기울이는 거지. 어떤 사람은 어제 먹은 점심이 진짜 별로였다고 지금 오늘까지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어. 지나간 일에 별것도 아닌 작은 일에 연연하는 사람이 있어. 없을 것 같지? 주위에도 많아. 그래서 속도와 격차 차이가 난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나는 우리 다정이들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고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었으면 해. 사실. 그래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 수 있거든. 지나온 날들에 연연하면 뭐 대단히 좋은 거 없다? 그리고 과거에 굉장히 잘 나갔던 거에 연연하잖아? 또 그것만큼 멋없는 게 없다? 그러니까 살아갈 날들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더 좋겠는 마음이 있네.